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불체자 단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 경찰 실험이 아닌가. 삼성폰의 E3M 논란. 미국의 이제 음모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이 삼성의 휴대폰 이 안에 E3 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앱 클라우드 이런 앱인데 저도 이게 이제 미국에 파는 게 깔려있나 뒤져보니까 미국에는 없더라고요. 주로 중동 지역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이런데 이런 앱이 장착된 폰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하이엔드는 아닙니다. 이 저가용 A 시리즈, M 시리즈 여기에 이제 이게 장착돼서 보급이 되는 거죠. A 시리즈 이런 거는 미국에서 이 통신사 가면은 공짜로 나눠줍니다. 물론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보급형 폰에 이게 깔려 있는데 주로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기타 회교도 국가들 파키스탄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앱은 A와 M 시리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완전히 삭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은 위치 이제 기기 지문 같은 거 그리고 IP 주소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도어를 이용해서 어딘가로 보내게 될 겁니다. 오른쪽 자료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삼성폰에 들어있는 이제 이 앱 클라우드 이 내용입니다. 온전히 삭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은 프리인스톨되고 온전히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서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왜 여기 있을까? 회계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언가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어쨌든 여기에 이제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이 앱을 프리인스톨한 거죠. 이 앱이 발견된 것은 사실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입니다. 그런데 이 앱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의심만 했었죠. 백도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앱의 기능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2022년부터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제 미국의 의원단이 있습니다. 의원단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의원도 있겠죠. 이들을 두고 네타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다니시죠? 그 휴대폰 안에 이스라엘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좀 이제 위협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통한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내용도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그리고 찰리 커크 이야기 중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머레이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수많은 음모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총을 이렇게 분리하고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방에 집어넣고 이런 것을 직접 시연하면서 자, 이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좀 이제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알 문제 그리고 총을 든 용의자 사진 문제 현재까지는 배낭을 맨 영상만 나오죠. 자, 총을 실제로 이제 다루는 그런 영상 그리고 CCTV 공개했는데 일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비공개죠. 그리고 캠퍼스 보안 카메라 영상 너무나 이제 이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발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음모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범인과 그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인가요? 자, 이 둘이 주고받은 채팅 이것이 20대 애들이 쓰는 이제 채팅 말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오르자 이제 오늘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재구성한 거다. 그들 둘이 이제 채팅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재구성한 것, 이것을 공개했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어법 표현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럼 2차 가공된 검사에 의해서 가공된 이 녹취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 자, 여기에 유압장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착륙을 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부인 멜라니 여사가 함께 이제 동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이제 불길한 소식이죠.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 스피릿 에어라인 비행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 1이죠. 여기에 너무 근접한 사고가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사고 없이 이렇게 이제 피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건 역시 좀 불길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죽음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좀 음모론이 범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음모론이 범람하게 된 이제 요인에 어떤 지배 계층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이제 여러 이 음모론들 이것을 보면은 일단 일반인들이 뭐 여기저기서 떠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떡밥을 주는 먹잇감을 주고 사료를 제공하는 어떤 이제 큰 세력들이 있는 거죠. 주류 언론 한 군데에서 슬쩍 흘리기도 하고 어떤 권력자가 슬쩍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음모론으로 가공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일파만파로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리미티드 행아웃. 일반인들을 그리고 그 특정 포인트 음모론을 탐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리미티드 행아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자, 일반인들이 음모론을 접합니다. 자, 이런 음모론, 뭐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음모론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이제 일반인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실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뭐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음모론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야,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닥칩니다.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음모론을 이용해서 이제 대중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숙명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모론 결코 힘없는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만 관련된 이야기. 이것은 제가 다음 방송에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죠.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징후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메인 내용인 자, 이제 팔란티어와 불체자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막스 브루멘탈이 크리스 에지스 방송에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틀어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스 브루멘탈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스 이민국 단속, 불체자 단속 이것은 진짜 이제 목표가 이민자 단속 추방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 향후 미국의 비밀 경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베타 테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되고 남북 국경을 열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이제 불법 입국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1000만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60-70% 정도는 농장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 농장에 있는 불법 입국자들, 이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들을 잡아서 쫓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버려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몇 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농장은 손을 대지 않겠다. 이 농장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미국의 엄청난 농업 노동력, 이것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바이든이 공급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자, 정말 많은 숫자 이제 이 불법 입국자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눈을 도시로 돌려서 과거 이제 이런 농장을 거쳐서 뭐 어느 정도 목돈을 벌고 이제 도시로 들어온 애들, 물론 최근에 이제 다이렉트로 도시로 간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색출해서 지금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제 큰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불법 입국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국인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미국 올 때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죠. 일단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체류하고 오버스테이하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미국 들어올 때 리걸 엔트리 합법적으로 들어왔냐, 일리걸 엔트리 그냥 남북 국경에서 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체류 지위를 변경하고 뭐 새로운 비자를 받고 또 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이것도 이제 좀 무력화하려는 게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오버스테이 하면은 어떤 이제 나중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가족 초청을 해도 면책권을 박탈했다. 뭐 이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민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에게 대해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범죄자 딱지를 붙이는 것, 이것을 조금 금기시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뭐 마약을 밀매했다, 사람을 해쳤다, 이런 사람은 잡아서 이제 쫓아내야 되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법적인 경계선도 있지만은 미국 사회의 어떤 국가적인 관대함, 이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때 뭐 사면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은 포용적이고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제로 톨러런스, 일단 이민 관련돼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일괄적으로 쫓아내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불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미국 시민권자들, 이들에게 이제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중간선거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와 팔렌티어 협력이에요. 오늘 메인 내용은 팔렌티어입니다. 이 팔렌티어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부서들,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팔렌티어는 원래 상장된 독립된 기업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있는 전산 조직, 여기 이제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실제 내부에 있던 조직들이 떨어져 나온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다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조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분화하면서 아웃소싱 형태로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 그리고 뭐 NIH 이런 데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스입니다. 이민단속국.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 레이건 때 시절로 돌아가면은 레이건 대통령은 이민국과 경찰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불체자들은 뭐 두려워서 무적 차량 혹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 이런 것을 타고 다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불체자도 차를 사고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상사고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음주운전이나 이런 중죄들, 이런 것은 바로 이제 보고가 되고 이민국에 통보되고 쫓아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절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이것을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이민국은 뭐 경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뒤져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이제 차를 사서 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정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주소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보면은 이민국과 팔렌티어 연결, 이것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올라오고 실제 이제 문서화된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를 한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때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위트니 앱이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트니 앱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내에서 유명한 음모론 뭐 여성 작가, 저널리스트 이렇게 분류가 되죠. 뭐 혹자는 위트니 앱을 CIA의 뿌락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한 정보를 미리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트니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잘 들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에게는 신뢰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위트니의 팔렌티어는 과거 이제 이 다르파 프로젝트, 어떤 군사 무기 프로젝트의 이제 일환으로 실행이 되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종류, 뭐 IT 관련된 것, 그리고 실제 무기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피터 틸입니다. 자, 이 불법 체류자들, 입국자들, 이들의 미국 내 효용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온다. 일단 이들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임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인 할 수가 있는 거죠. 농장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A라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큰 거죠. 여기에 뭐 한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금을 주고 장시간 이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르면은 뭐 100을 줘야 된다. 뭐 이들에게는 한 60 정도만 주면 된다. 이것은 미국 농업 이제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미국은 엄청난 농업 수출국입니다. 뭐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의미에서 바이든이 이 수백만의 불법 입국자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여기는 또 그물처럼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불법 입국자들이 멕시코 국경, 이제 북쪽이죠. 미국과의 국경, 이곳까지 멕시코 카르텔, 마약 카르텔의 도움 없이 이쪽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카르텔은 이들에게 이제 일정 정도 상납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은 그들의 주소를 추적합니다. 고향에 누구가 있다, 친척 가족이 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갔을 때 주소지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뜯어냅니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고향의 누구가 희생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보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온 많은 이제 불법 이국자들, 이들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일정 정도 이제 목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시스템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농업 노동력,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들을 쫓아낸다. 물론 남북 국경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뭐 임페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국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미국 국민 절대 다수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 지역에 산지 오래된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추방하는 작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 갈등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스 요원들을 충당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 브루멘탈은 이것은 실제 이민자 축소 문제, 불체자 추방 문제랑은 좀 상관이 없다. 불체자 추방을 많이 하려면은 농장을 급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색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보는 그런 비밀 경찰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베타 테스트가 아닌가. 일단 불법 입국자들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출해서 감금하기가 아주 유리하죠. 위트니 앱 역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팔렌티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 위트니 앱은 코비드 초기입니다. 이때 이 팔렌티어가 어떤 이제 코비드 통제 시스템, 이것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2020년에 이미 공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죠. 자, 이 팔렌티어, 티베리우스는 팔렌티어가 이제 코비드 통제 시스템, 이것을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인종주의 공공보건 시스템, 2020년 12월에 코비드 이제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겁니다. 자, 이 코로나 백신, 이것을 대규모로 이제 공급하고 마치는데 여기에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다. 그냥 뭐 원하는 국민들 바로 놔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종별, 계층별 이런 셀렉션 작업이 있었다. 여기에 팔렌티어가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팔렌티어, CIA, 정보기관 간의 유관관계, 이것은 역사가 깊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팔렌티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작전,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와 연결된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 관련된 어떤 뭐 이 예측 치안 유지,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색 인종들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마치 톰 크루즈 나오는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영화처럼 예측 치안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팔렌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깊죠. 그리고 코비드 때 이게 뭐 극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소수 인종 문제가 나옵니다. 이 팔렌티어가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하얀 신발을 주입을 할 것인가. 일단 먼저 소수 인종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선전 매체를 이용하고 또 정부도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렌티어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티베리우스, 이것은 이제 코비드 관련된 이 하얀 신발 관련돼서 접종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층에 어떤 지역에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뭐 AI를 이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AI가 이용되었다. 사전 작성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또 결과를 예측했다. 이런 내용 다 나옵니다. 그리고 팔렌티어는 이 메디컬 관련된 것을 군사화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건 뭐 계속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중요한 것만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팔렌티어는 자, 이제 바이러스 접촉자를 추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BAE 시스템, 그리고 미 육군의 뭐 분산형 지상 시스템, 이런 데 또 계약도 체결하고, 우주군과 계약도 체결하고, 머신러닝, 육군 미래사령부, 그리고 AI 드론 암살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 마빈, 이런 것도 이제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감시와 억압의 도구죠. 자, 어떤 권력이 일반인들을 감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프라이버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제거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권력층이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팔렌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시민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곳은 어디일까? 뭐 논쟁은 있습니다. 뭐 경찰이다, 아니면은 뭐 행정당국이다.
보건당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당국이 개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의 이제 피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력을 추적하면은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 툴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콧땡땡 때 있었던 일들, 이것이 팔렌티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 한국인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측 경찰 활동,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이것에 기초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 톰 크루즈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뉴올리언즈 주에서 적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은 리포트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렌티어, 이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팔렌티어 패거리들, 자, 뿌리를 추적하면은 페이팔 패거리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피터 틸,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제이디 벤스, 그리고 이제 카퍼 CEO죠. 이런 사람들 다 등장합니다. 참, 이 제이디 벤스가 갑자기 이제 미국 부통령에 임명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두운 상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데 피터 틸과 카퍼,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원래 리버럴 진영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미국 사회 가장 위험한 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 극우들, 이제 우익들, 극우 세력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안전의 위험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 개인의 어떤 무한한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해야 된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대중주의를 희생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계급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어떤 사회에 지배계급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은 이제 하층 계급을 억누르고 제약할 수가 있다면 이들의 자유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층 계층을 이제 풀어둡니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나 하층 사람들 함께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 게이츠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지배 계층은 이제 우리 소수, 뭐 소수 상위 2% 이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민주주의를 좀 빼앗겠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시민들, 다수 시민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이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권리, 이것이 축소가 되고 소수의 어떤 자유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이런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피터 틸과 알렉스 카퍼, 이들이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 그것은 백인 민족주의자들, 극우 세력들이다, 인종주의자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측에 이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휘트니 앱이 이런 글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주커버그입니다. 이 페이스북 역시 어떤 이제 군대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군사 프로젝트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휘트니 앱은 그동안 수많은 영상과 이제 컬럼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부합되는 어떤 정도, 이것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휘트니 웹이 이런 것을 올렸는데, 자, 휘트니 웹에 이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휘트니 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제3의 세력들이 휘트니 웹에 이제 얼굴을 따와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휘트니 웹에 이런 글을 썼는데, 저는 이 영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트럼프도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도 지지하지 않았다. 일단 중립입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역시 어떤 층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휘트니 앱을 보고 이 사람은 두머, 그냥 이제 세상은 무너질 거야, 망가질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망가졌다, 무너졌다, 난리 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딱지가 붙어서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목들, 야,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끝장이다, 8월에 끝장난다,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고 휘트니 앱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 이런 채널, 이것은 피터 틸, 제이디 벤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비판한 이후에 자, 이제 파멸론자는 이런 딱지가 붙고 이런 것이 홍수를 이루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휘트니 앱을 뭐 파멸론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 신뢰도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휘트니 앱의 진짜 이야기, 진짜 목소리를 찾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디 가서 검색을 하면은 가짜 영상이 함께 이제 진짜랑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를 보고 얘 그냥 뭐 시시한 음모론자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검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트니 앱은 뭐 피터 틸이나 팔란티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스폰서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인플루언서 그리고 저널리스트 이들이 이런 채널을 만들고 이 위트니 앱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것 같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도 가짜 계정들 이런 게 막 돌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밀 경찰 프로젝트 베타 테스트가 맞은가? 어쨌든 IC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체류자들, 뭐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론가로 이제 끌고 가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를 잡는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민 문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회의적이죠. 미국도 위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뭐 가공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죠. 수많은 적들, 소련, 중국 이들도 이제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미국 말이면 이제 구라도 믿었고 스위트토크 한마디면 대부분 나라는 미국을 따랐습니다. 이 발판을 만든 사람은 80년대 레이건입니다. 물론 레이건은 뭐 리비아, 니카라과 이란을 상대로 많은 실수도 저지르고 뭐 황당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 문제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 이 동유럽 바르샤바 체제는 무너졌죠. 자, 그리고 미국 내부에 있어서 파격적인 친이민 그리고 친라티노 정책으로 오랫동안 원한에 차 있던 라티노를 끌어들여서 공화당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었을 때도 의회는 이제 이 공화당이 장악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공화당 30년 패권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멕시코 땅인 점, 이 점은 무시하겠습니다. 라티노 이민 역사를 보면은 미국과 이제 라티노 멕시코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1930년대 대공황 때 백인 일자리 만든다고 심지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라티노 잡아가지고 45만에서 100만 정도 쫓아냈습니다. 이 멕시코인 송환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노동력이 부족하자 라티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들을 또 강제 추방하죠. 자, 이런 식으로 끝없는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때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사면 정책 그리고 친이민 정책으로 라티노를 끌어들여서 공화당 지지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들 부시 대통령 때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아들 부시는 사실 한수를 더 떴습니다. 자, 이 시기 미국은 관대함과 포용성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가공할 소프트파워를 만들었습니다. 이 90년대 유일 패권국 미국인, 자, 이들은 자긍심에 넘쳤고 이방인에 친절했고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은 사라져갑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면을 상실한다. 소프트파워는 유지될 것인가? 공갈로 자발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글쎄요. 회의적입니다. 트럼프 남북 국경 폐쇄는 임페라티브입니다. 절대 과제였죠. 그리고 국민 절대 다수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랫동안 살아온 라티노 불체자들, 자, 지금처럼 색출해서 추방하는 작업. 자, 이것이 중간선거에 저는 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라티노들 민심,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돌아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체자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 시민권자도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이 연설, 이것도 제가 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since this is the last speech that I will give as president, I think it's fitting to leave one final thought, an observation about a country which I love. It was stated best in a letter I received not long ago. A man wrote me and said, "You can go to live in France, but you cannot become a Frenchman. You can go to live in Germany or Turkey or Japan, but you cannot become a German, a Turk, or Japanese. But anyone from any corner of the earth can come to live in America and become an American."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